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8월 26일에 열렸던 명인전사가 신진서 구단과 이재원 구단의 대국인데요. 이재원 구단 최근에 기세가 어마무시하죠. 신진서 구단에게 결승전에서 몇 달 전에 승리를 거두면서 새로운 신진서 구단의 천적으로 떠올랐는데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재원 구단이 흑이고 신진서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초반은 무난하게 진행을 했고, 자, 이곳에서 이제 날일자를 걸쳐 가는데 신진서 구단 붙이고 한 칸 뛰면서 역시나 무난한 정석 진행을 선택했어요. 이 수로는 뭐 입구자를 두게 된다면 흑도 좌상 쪽 3-3에 들어가면서 이런 식의 포석도 자주 나오는 포석인데요. 일단 신진서 구단은 좌 쪽을 붙이면서 실리를 차지하는 선택을 했고요. 자, 이재원 구단 벌려둘 때 3-3에 들어가고요. 자, 이 장면에서 우변 쪽을 중시한다면 이런 식의 전략도 가능한데, 일단 이재원 구단은 반대쪽을 막아가면서 우변 쪽을 키워가는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젖히고 끊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두어갔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의 선택은 실전처럼 그냥 잡고 손을 빼고 두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신진서 구단처럼 때리고 두는 경우가 있고요. 이 두 가지와 반대쪽 한 점을 잡으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정석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이 우아 쪽에서의 정석은 끝나고 흑이 선수를 잡고 걸쳐가거나 아니면 굳혀가거나 아니면은 3-3에 들어가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진행을 봤을 때 이곳을 잡고 한 점을 때리지 않고 백이 이제 때리는 거는 좀 흑의 모양을 두텁게 결정지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흑이 이곳을 때리더라도 백은 한 점을 끊어 잡으면은 물론 나중에 약간의 패맛은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 흑이 바로 잡을 수 있는 패는 아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때리는 거는 조금 상대방의 모양을 확실하게 결정지어 주는 거고, 반대로 때리지 않고 이곳을 끊어가면서 전투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 실전에서는 일단 흑 한 점을 때리는 선택을 했고요. 자, 흑이 이어둘 때 이곳을 한번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히려 사람 고수들, 인간 고수들은 이 자리를 잇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활용을 당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지원 구단도 여기를 벌려가는데, 일단 이 벌리는 수가 두 번째 추천수였고요. 자, 이곳을 가만히 이어주는 게 조금 두기 싫은 느낌이긴 한데, 인공지능은 그냥 이어두는 게 제 1추천수라고 합니다. 물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0.12집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저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던 장면이고요. 자, 벌려두니까 3-3 들어가고, 자, 막으면서 쭉쭉쭉 늘어주고, 이제 지금의 전체 상황을 보시면은 백은 네 군데의 귀를 다 확보를 했고요. 반대로 흑은 우변 쪽의 모양 그리고 두터움을 활용하면서 바둑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백의 선택은 이런 자리를 굳혀두거나 아니면 실전처럼 이곳을 두면서 우변 쪽의 모양을 견제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신진서 구단 우변 쪽을 견제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날일자 걸치니까 붙이고 한 칸 띄고, 자, 이지원 구단 이 장면에서 2선 저공 비행을 선택하는데 이 수도 인공지능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수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자, 이 수의 의도는 이제 무난하게 받아준다면 백이 3-3 지키고 눈목자로 두고요. 자, 여기서 백이 손을 빼고 이런 자리를 침투해 가거나 그러는 게 무난한데, 일단 붙이면은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보시면은 저공 비행했던 한 점을 잡더라도 이 한 점을 활용하면서 바깥쪽에 외세를 쌓는다면 부분적으로는 흑이 약간 이득을 봤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백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이 흑 한 점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백도 손을 빼고 두는 게 무난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신진서보다 그냥 받아주는 건 별로다. 그래서 이곳을 들어가면서 응수를 물어봤고요. 3-3 들어오니까 젖히고 호구치면서 이제 흑에게 연결을 강요하고 있어요. 연결하니까 붙이고
자, 여길 넣을 때 젖히면서 어느 정도 좌상 쪽 흙 한 점을 잡는 맛을 남겨두고요. 자, 여기서 흙은 좌변 쪽을 굉장히 두고 싶지만 반대로 이 흙 두 점마저 잡히게 된다면 물론 백의 진영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백의 집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불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구단도 살려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붙이고 넣은 다음에 자, 여기서 서로 간에 요처가 있었는데 자, 흙도 이곳을 뻗는 수가 좋았고요. 자, 백도 상대방이 두었을 때 이곳을 호구 치는 수가 절묘한 응수타진이었는데요. 자, 이 수를 두게 되면 흙이 막으면은 끊고 단수 치면서 흙 한 점을 축으로 선수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빵따냄의 두텀이 자연스럽게 초반에 굳혀졌던 흙의 모양을 지워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다고 이제 흙이 뭐 이런 자리를 넣는다면은 자체 교환으로도 이득을 받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었는데 신진서 구단 좌변 쪽을 먼저 물어보자 이지영 구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 서로 간의 요처를 차지하면서 이바둑 백이 이 교환을 해놓았다면 약간은 유리할 수가 있었지만 서로 간에 다시 5대5 승부가 되었고요. 자, 이제 좌변 쪽은 붙이면 젖혀라. 젖히고 늘고 뻗을 때 한 칸 뛰면서 무난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무난한 수는 이곳을 찝고 그냥 잡아두면 되는데 뭔가 이지영 구단이 이 정도로는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백이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고요. 나중에 백돌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된다면 뒷맛으로 여기를 꼭 끊어가면서 좀 뒷맛이 거슬린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네,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찝어서 넘어가는 수 무난하다 볼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이지영 구단 한 발 더 뛰어나가면서 좌변 쪽의 가치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자, 붙이고 젖힐 때 늘면서 백도 이제 탈출이 된 장면이고요. 자, 한 번 더 밀 때 이곳을 붙이고 자, 이 두 점머리 젖힐 때 한 번 끊어가면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자, 이지영 구단 뻗을 때 여기를 뻗고요. 자, 이제 이수는 흙이 만약에 이곳을 지켜준다면 이런 호구 치는 수가 선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좌변 흙돌들을 괴롭힐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받아줄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서로 간에 치열한 기세 싸움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내 좌변 쪽을 넘어가게 되었고요. 백도 여기를 끊는데 자, 여기서도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변화를 인공지능이 알려줘서 한번 보여드린다면 실전에 이곳을 지킨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지금 차라리 이곳을 끊을 때 나가고 둘 때 나가고 이 요석 같아 보이는 두 점을 버리고 두라고 합니다. 조금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흙이 한 집 정도 좋다고 합니다. 좀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 두 점의 가치를 굉장히 작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전 심리상 이 요석처럼 보이는 두 점을 버리기는 쉽지 않아서 이지영 구단이 있는 수 무난하다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늘면서 이제 중앙 쪽에서의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아마 짚어가고 기분 좋은 짚어감이죠. 자, 날일자로 둘 수밖에 없어요. 받아주게 된다면은 백이 한 칸 뛰는 순간 이 중앙 쪽 세 점이 오히려 백의 이 외세 속에 갇히게 되면서 바둑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지영 구단도 어쩔 수 없이 날일자로 두면서 중앙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일단 입구자로 응수 한번 물어보고요. 둘 때 아주 절묘한 맥점이죠. 자, 그냥 끊어 먹는다면은 백이 선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을 두면은 이었을 때 밀고 가게 된다면 흙 5점이 잡히면서 바둑이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전처럼 둘 수밖에 없는데 이제 끊는다면 백이 역시 끼워서 잡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선수로도 그리고 집으로도 득을 받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흙이 이곳을 지켜준다면 이제 여길 막으면서 바둑을 정리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중앙 쪽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백이
우변 쪽 흙 모양을 다 깨 부쉈기 때문에 집으로는 확실히 백이 우세를 잡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영 구단도 받아줄 수는 없는 장면이고 이곳을 붙이고 끊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바둑이 진행이 되는데 신진서 구단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자, 밀었을 때 받아주면 뭐 한 칸 뛰거나 아니면은 단수 치고 살살살 기어 나오면서 이 돌을 활용하면서 중앙 쪽을 끊어 잡게 된다면은, 물론 우변 쪽 105점이 잡히긴 했지만 중앙 쪽이 워낙 두텁고요. 자, 여기를 뭐 어떻게든 살리자고 할 수밖에 없을 때 한 번 더 밀어두고 젖혀있는 끝내기까지 야무지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아니면 요런데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이 흑돌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본다면 흑이 덤을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지연 구단도 옥새를 각오하고 그냥 뻗어가고요. 자, 이곳을 차단할 때 살아둘 수밖에 없죠. 자, 이때 어쨌든 중앙 쪽과 우변 쪽의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면서 신진서 구단이 확실하게 좀 중앙 전투에서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신진서 구단이 오히려 덤을 받지 않아도 유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백의 상황이 좋아졌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봐도 이제 좀 낙관한 신진서 구단의 실수가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또 팽팽한 바둑이 되었는데요. 자, 지켜두는 수로도 우변 쪽을 두는 게 더 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지켜두는 수는 이제 거의 승리에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지영 구단이 괜히 천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꾸역꾸역 차근차근 신진서 구단을 압박해 가는데요. 자, 지금의 집 차이는 이 나를자를 두는 순간 반집 승부로 좁혀졌어요. 뭔가 백이 계속해서 이 좌쪽도 보시면 백이 젖혀일 권리가 더 강했는데 흑에게 역끝내기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 밀어주는 자리도 엄청나게 큰 자리는 아니었어요. 살짝씩 손해가 등장을 하고 이수로도 지금은 차라리 이런 자리를 두면서 넘어가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의 실수, 완착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승부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역시나 그래도 백이 약간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지영 구단이 끝내기에서 지금 한 집 정도 차이가 나지만 끝내기에서 좀 승리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곳을 붙이는데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려운 장면을 만들면서 조금의 득을 보겠다는 승부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승부수가 통하게 되면서 지금의 상황은 흑이 오히려 한 집 정도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지영 구단의 승부수가 성공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자, 이제 서로 간에 거의 최선의 끝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을 때 찔러가고, 자, 여기를 이었는데 이수로도 그냥 맞고 백을 살려주는 게 좋았어요. 오히려 선수를 잡고 이런 자리 찔러가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역끝내기를 막아가거나 아니면 어딜 추천할까요? 여기를 찔러가라고 하네요. 막으면은 끊어서 이곳을 정리해 둔 다음에 딱 끊어 잡으면은 계속해서 흑이 한 집에서 두 집, 한 집에서 한 집 반 정도 유리하다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수순을 찔러갔다면 이지영 구단이 오히려 유리한 끝내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를 두 점을 잡기는 했지만 이 단수 치는 한 방 역끝내기고요. 자, 하나 끊어두고 딱 찔러두고요. 자, 이렇게 한 점까지 잡히게 돼서는 흑이 이 두 점을 잡은 게 네 집의 가치지만 이 한 점을 잡은 것도 한 세네 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막상 흑이 득을 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수까지 맞아서 지금은 다시 5대5의 팽팽한 상황이 되었고요. 자, 여기 끊어잡는 끝내기가 아까부터 한 20-30수 전부터 백도 흑도 서로 간에 두어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곳을 찔러왔을 때도 차라리 이곳을 먼저 선수 교환을 해두고 막는 게 굉장히 큰 역끝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결국에 역끝내기를 이지영 구단이 두어가게 되면서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흑 쪽으로 약간 기울게 되었고요. 자, 여전히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이수도 살짝 실수했어요. 물론 흑이 받아준다면 여기를 밀어가면서 바둑 끝내기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주영 구단도 그 날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를 막는 수가 굉장히 두터웠어요. 자, 물론 우변 쪽을 한 칸 폴짝 뛰어가면서 흑의 집을 깨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여기 젖혀 있는 끝내기가 엄청나게 컸고요. 중앙집이 깨지는 순간 우변 쪽을 깬 것보다 중앙이 깨지고 이 두 점이 잡힌 게 두터우면서도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우변 쪽에서 백이 흑의 집을 깬 거는 한 8집 정도 볼 수 있는데 흑이 중앙 쪽과 이 두 점을 잡은 거는 한 10집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서는 흑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볼 수 있고 지금의 상황은 끝내기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영 구단의 또 승리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자, 여기서 이지영 구단이 갑자기 조금 의문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곳을 젖혔을 때 당연히 이곳을 받아두어야 되고요. 자, 찌르고 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다면 이렇게 패가 나기는 하지만 이 패는 백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패를 진다면 부담이 크죠. 그리고 이 패만만 남겨두고 이 두 점을 잡았다면 끝내기의 변수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지영 구단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지영 구단이 오히려 승리를 할 그 확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지영 구단 갑자기 형세 판단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지 이곳을 잡습니다. 자, 이곳을 잡는 순간 조금은 허무하게 바둑이 끝나게 되었는데, 자, 물론 이곳을 백이 나와서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먹여치면서 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패와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자, 백이 이 절대 패감이 있어요. 자, 이 절대 패감을 두는 순간 이지영 구단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허무한 바둑이 되었죠. 자,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패감을 쓰더라도 이 정도의 패감밖에 쓸 수가 없는데 패싸움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여기를 젖힐 때 이거는 이제 안 받아주고 이렇게 패를 해소해 버립니다. 넘어갈 수는 있지만 먹여치고 둘 때 잡으러 가더라도 한 집을 딱 내버리면은 좌상 쪽은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좌상 어느 정도 득을 본 거에 비해 이 하변 쪽 흑돌들이 잡힌 게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둑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역전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지영 구단이 돌아와서 여기를 받아두었다면 아무래도 이지영 구단이 끝내기를 약간씩 물러나게 되어도 반집에서 한 집 반 정도는 남길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는데, 자, 뭔가 이제 착각을 하면서 여기서 바둑이 너무 좀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아무튼 신진서 구단으로서는 이 천적 이지영 구단을 꺾고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고,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보자면 초반부터 거의 가장 큰 집 차이가 한 3-4집 정도로 두 선수 서로 간에 엄청난 대국을 보여주었다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승부 단계에서 조금 허무하게 끝나기는 했지만 이지영 구단도 사람인지라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신진서 구단이 이지영 구단을 꺾고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신진서 구단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